제주도 의회가 제2공항을 둘러싼 의혹 해결을 촉구하고 상생 방안을 찾자며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갈등 국면이 전환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제주도가 극심한 교통난 해결을 위해 올해부터 교통 유발 부담금을 부과하고 차고지 증명제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주민 반발 등은 여전해 제도 시행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 법원이 포군의 차량 추락 사고에 대해 제주도가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미흡한 안전시설이 사고의 한 이유라며 제주도에도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제주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제주도 의회가 제2공항을 둘러싼 의혹 해결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습니다. 첨예한 갈등 국면이 계속되고 있어 분위기 전환에 대한 기대도 있지만 결의문을 채택한 도의회도 제주도도 현안 해결을 위한 뚜렷한 의지 표명은 없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오승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제2공항을 둘러싼 의혹을 해결하고 상생 방안을 찾자며 결의안 채택에 나선 제주도 의회. 김태석 의장은 원포인트 임시회를 열어 지역의 문제는 지역이 풀어야 한다며 기본계획 착수보고회를 강행한 국토교통부를 강한 어조로 비판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일방적으로 지역을 무시하고 제주도민을 무시한다면 우리 의회도 강구할 수 있는 방안 모두를 강구해 나갈 것임을. 제주도 의회는 결의안을 통해 평화적 집회를 최대한 보장하고 절차적 투명성과 정당성 확보를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며 화해와 치유, 상생 방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제주도와 국토부를 향한 요구사항은 담겼지만 도의회의 역할은 정작 빠져 있습니다. 제주도 역시 제2공항은 국토부가 추진하는 사업이라는 원론적 입장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경위 그리고 국토부에 갖고 있는 회의록이라든가 정확한 이런 사항들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국토부로서부터 저희가 정확히 아직 들은 바가 없기 때문에 그것까지 듣고서 종합적으로 판단하겠다라는 저희 입장. 갈등으로 비화되는 지역 현안을 치열한 토론과 협의를 통해 풀기 위해 정치적 역량을 모아야 하는데도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제2공항에 반대하는 입장을 정치적으로 반영해주고 있는 집단이 전혀 없다는 데 가장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의회 내에도 별로 그런 입장을 대변하고 있는 사람들이 없고 또 도정 내에서도 그런 게. 김경배 씨의 단식 일수가 늘어나는 만큼 갈등은 쌓이고 있지만 제주도나 도의회는 정치적 실익이나 지역 주민 눈치만 살피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이유입니다. MBC 뉴스 오승철입니다. 한편 제2공항 계획 철회를 요구하며 36일째 단식 농성 중인 김경배 씨가 원희룡 지사에게 도민 여론 수렴을 촉구하는 공개 서한을 보냈습니다. 김 씨는 제주의 미래를 도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도민 투표 등 도민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제2공항 건설 진행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이에 대한 원 지사의 입장 표명을 요구하고 조치를 약속할 때까지 단식을 끝내지 않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최근 제주 지역에 차량이 급증하면서 교통난과 주차난도 함께 가중되고 있는 것이 현실인데요. 제주도가 이를 해결하겠다며 올해부터 교통유발 부담금을 부과하고 차고지 증명제도 확대 시행하겠다고 나섰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수차례 의회에서 제동이 걸렸던 부분이고 도민 공감대도 아직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박주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차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길게 늘어섰습니다. 대형 면세점과 병원이 몰려있는 이곳의 출퇴근 시간대 차량 통행 속도는 시속 5km. 서울 도심보다 심각합니다. 여기서 광명까지는 거북이를 면치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침 저녁은. 주말 불문하고 아침 저녁 평일 할 거 없이. 제주도가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겠다며 올해부터 바닥 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상의 대형 건물에 교통유발 부담금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다음 달 도의회에 조례 개정안을 제출하고 대상지를 지정하기 위한 전수조사에 돌입합니다. 주차난 해소를 위해 동지역에서 중형차 이상에만 시행하던 차고지 증명제를 제주 전역으로 확대할 방침입니다. 네, 교통유발금은 교통유발금 부과가 목적이 아니고 교통 유발량을 감축하는 데 목적이 있고
사고지 증명제는 지금 차량이 증가 추세를 둔화시키고자 하는데 주민 반발과 실효성 등을 이유로 도의회에서 제도 도입에 수차례 제동이 걸렸던 만큼 교통유발 부담금 대상 사업자에 대한 감면 제도를 운영하고 이면도로 등을 차고지로 대여하는 방안도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주민 공감대를 형성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입니다. 전문기관을 동원해서 투자비 대비 효과 분석을 좀 세밀히 한 다음에 의회에도 내놓고 또 일반 주민들한테도 합의를 이끌어내는 이러한 그 순서가 있어야 됩니다. 교통체증과 주차난이 점점 심각해지는 가운데 올해에는 제도 시행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3년 전 도내 한 포구에서 렌터카가 바다로 추락해 3명이 숨지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법원에서 안전시설 설치가 미흡했다며 제주도가 유족들에게 배상을 하라고 결정했는데요. 과거부터 사고는 여러 차례 있었고 오늘 책임 소재에 대한 판결도 나왔지만 아직도 항포군의 사고 위험은 여전하다는 지적입니다. 김항섭 기자의 보도입니다. 앞부분이 심하게 찌그러진 승용차 한 대가 크레인에 이끌려 나옵니다. 2016년 3월 23살 고모 씨가 몰던 렌터카가 구분기를 돌다 바다로 추락하면서 고 씨 등 3명이 숨졌습니다. 포구에 설치된 안전시설이라곤 방지턱이 전부였습니다. 차들이 이제 저기서 뭐 직행이니까 그냥 막 차는 빨리 다녀서 좀 위험했고. 사고 직후 고 씨의 유족들은 포구 주변에 안전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제주도에게도 책임이 있다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고 재판부는 지난해 12월 제주도가 유족 2명에게 각각 1억 1,200만 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습니다. 이보다 앞서 2016년 8월 렌터카 조합에서 청구한 구상금 소송에서도 법원은 제주도에 1억 6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사고 장소에도 이전에도 같은 유형의 사고가 발생한 점 등을 고려해 안전시설을 제대로 설치하지 않은 제주도에 사고 발생 원인의 일부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규모가 작은 곳의 경우 차량의 진입을 막기 위한 안전시설물이 설치돼 있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제주시는 항포구의 안전사고를 막기 위한 시설 현황도 파악하지 못한 채 차량 진입이 문제라는 입장만 고수하고 있습니다. 어선하고 작업을 해야 돼서 안내 간판 위주로 하겠습니다. 항포구 내에 차량을 진입이 안 되는데 그 차량들이 그쪽으로 들어가서 사고가 나는 거거든요. 지난 3년 동안 도내 항포구에서 발생한 차량 추락 사고는 15건. 법원이 지자체의 사고 책임을 인정했는데도 안전시설을 강화하거나 차량 진입을 막기 위한 시설 보강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항섭입니다. 제주도가 한진그룹의 지하수 증산 신청을 반려한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제주지방법원 김진영 부장판사는 한진그룹 산하 한국공항이 제주도를 상대로 제기한 지하수 개발 이용 변경 허가 신청 반려 처분 취소 소송에서 제주도가 신청 자체를 반려한 것은 위법하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제주도는 한국공항이 2017년 지하수 증산을 신청하자 법제처의 해석을 근거로 신청을 반려했습니다. 이에 대해 환경운동연합은 오늘 논평을 통해 유감을 표명하고 제주도에 항소를 촉구했습니다. 제주시 재활용 선별장에서 공무직 근로자가 컨베이어 벨트에 끼어 중상을 입은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서귀포시에서도 컨베이어 안전검사를 받지 않고 운영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관련법 개정에 따라 서귀포시는 지난해 말까지 컨베이어와 산업용 로봇에 대한 안전검사를 실시해야 하지만 지난주에야 검사를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제주시도 최근 사고가 발생한 이후에야 안전검사를 신청했습니다. 민주노총과 제주영리병원 철회 범국민운동본부 소속 300여 명은 오늘 제주도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제주영리병원 철회와 원지사 퇴진을 촉구했습니다. 참가자들은 영리병원 도입으로 건강보험제도의 근간이 흔들릴 것이라며 공론화위원회 권고를 무시한 원희룡 지사의 영리병원 승인은 부실 덩어리로 모든 의혹과 진상을 밝히라고 주장했습니다. 천주교 제주교구가 3.1운동 100주년 기념위원회를 출범시켰습니다. 기념위원회는 출범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4.3의 정신과 가치를 재정립하는 데 노력을 기울인 데 이어 올해는 4.3의 정신이 시작된 3.1 만세 운동의 정신을 새롭게 찾아내고 부각해 4.3의 정명을 찾을 수 있는 활동을 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학술 심포지엄을 개최하고 제주 여성 항일 독립운동가이자 교육가였던 최정숙 여사의 삶을 다룬 뮤지컬 등을 제작할 예정입니다. 오늘 제주 MBC에서 열린 1월 시청자위원회에서 위원들은 제2공항 건설과 녹지 국제병원 등 제주 현안 이슈에 대해 시청자들이 해당 사업 내용을 다각도로 이해할 수 있도록 심층 보도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특히 시사토론 프로그램의 경우 제주 현안에 대한 일반적인 담론을 넘어 해법 중심의 토론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주문했습니다. 2018 보도 영상전이 오늘 개막했습니다. 오는 27일까지 닷새간 도 문예회관에서 열리는 이번 전시회에는 지난 한 해 제주 지역 방송 카메라 기자 회원 30여 명이 제주 곳곳을 누비며 촬영해 보도한 영상과 기록들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전시에서는 4.3 70주년과 6.13 지방선거 등 카메라 기자가 선정한 주요 뉴스와 제주 MBC 창사 특집 환상의 섬 제주의 바나다 등 17개 작품이 전시되고 있습니다. 제주에서 실종됐던 30대 남성이 무사히 발견됐습니다. 제주지방경찰청은 평소 직장 생활이 힘들다는 글을 남기고 지난 16일 제주에 온 뒤 종적을 감추었던 경기도 고양시 31살 김모 씨를 오늘 오전 9시쯤 서귀포시 대정읍 영랑리 인근 갯바위에서 김 씨의 아버지가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김 씨의 건강에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지난 16일 이후의 행적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난 6.13 지방선거에서 문대림 전 지사 후보의 비리 의혹을 제기했던 자유한국당 김방훈 후보 측 한광문 전 대변인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이 다음 달 19일에 진행됩니다. 한 전 대변인은 지난해 5월 문대림 전 도지사 후보의 친인척 보조금 비리 사건에 우금민 전 지사가 개입됐다는 의혹을 제기했다가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제주지방법원 송재윤 판사는 공원에서 여성 2명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기소된 31살 민모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민 씨는 지난해 11월 22일 서귀포시 보판동의 한 공원에서 벤치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던 20대 여성 2명이 자신을 험담한다고 생각해 이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뉴스데스크 제주였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